할아버지, 배고프시죠? 이 도시락 좀 드셔보세요. 지하철역 앞 벤치에서 떨고 있던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일한 끼니인 편의점 도시락을 내민 가난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던 그에게 다가간 유일한 사람이었죠. 파랗게 질린 입술, 초점 없는 텅 빈 눈을 가진 그를 보며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대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노숙자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꾸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른 새벽 4시 반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편의점에서 지아는 피곤에 찌든 얼굴로 계산대 앞에 서 있었어요. 23살 대학 졸업을 불과 2달 앞둔 그녀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죠. 낮에는 학교에서 졸업 논문을 마무리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이곳 편의점에서 일하는 생활이 벌써 1년째였습니다. 지아나, 수고했어. 점장이 마감 정산을 마치고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점장은 늘 그랬듯 폐기 도시락 몇 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어요. 하루 지난 건데 냉장고에 있던 거니까 괜찮을 거야. 집에 가서 데워 먹어. 감사합니다, 점장님.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기 도시락은 그녀에게 소중한 한 끼였어요. 월세방에서 혼자 사는 그녀에게 식비를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편의점을 나선 지아는 추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12월의 서울은 매서웠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손에 든 비닐봉지가 차가운 바람에 바스락거렸어요. 그녀는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역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첫 차가 다니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지아는 늘 역에서 잠시 쉬었다가 첫 차를 타곤 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기엔 너무 멀고 택시를 타기엔 돈이 아까웠으니까요. 지하철역 입구에 다다랐을 때 지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역 앞 벤치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몸을 떨고 있는 한 노인이었죠. 회색 코트는 어딘가에 쓰러졌었는지 흙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한쪽 소매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신고 있는 구두도 진흙투성이었어요. 노인의 얼굴은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을 띠고 있었어요. 지아는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아니면 도와드려야 할까요? 노인의 눈이 지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초점이 없는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제대로 된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추워요.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몸은 심하게 떨고 있었죠. 지아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첫 차까지는 1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이 추운 날씨에 1시간을 더 밖에서 보내면 저 노인은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어요. 따뜻하게 데워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들이 들어 있었죠. 잠시 망설이던 지아는 봉지를 열고 도시락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노인은 멍한 눈으로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조금 지난 거지만 냉장돼 있어서 괜찮아요. 저도 먹으려던 거예요. 지아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도시락이 폐기된 것이라는 사실이 노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였죠.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드는 모습이 지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고마워요. 노인이 겨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안은 벤치 옆에 잠시 앉았습니다. 노인이 도시락을 제대로 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여는 노인을 보며 지안은 문득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작년 겨울 농사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신 아버지는 지금도 시골에서 요양 중이었어요. 어머니가 곁에서 간호하고 계셨지만 딸로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죠. 어르신, 가족은 없으세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도시락을 먹다가 멈췄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가족이요? 마치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네, 가족이요. 아내분이나 자녀분들.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지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억을 잃으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혼자이신 걸까요? 첫차 시간이 가까워지자 지안은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만 가봐야 해요. 몸 조심하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락을 꼭 껴안은 채로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지안은 그 노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텅 빈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지안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떴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이내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 일 끝났니? 피곤하지? 엄마, 나 방금 집에 왔어요. 지안은 패딩을 벗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나 오늘 길에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추운 데서 떨고 계셔서 도시락 하나 드렸어요. 어머, 그랬구나. 우리 딸 참 착하네. 어머니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빠 생각이 나서 그냥 못 지나쳤어요. 혹시 저 노인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그래, 잘했어. 내가 도와드린 거 하늘이 다 알아. 복 받을 거야. 아빠는 좀 어떠세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 너 걱정 많이 하셔. 저도 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엔 꼭 내려갈게요. 아니야, 면접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는 내 일에만 집중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잘 챙기고. 밥은 제때 먹고 다니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통화를 마친 지아는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만난 그 노인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따뜻한 곳을 찾으셨을까요? 도시락은 맛있게 드셨을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전 수업에 가려면 적어도 2시간은 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계속 그 노인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그렇게 피곤한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이지안의 팍팍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품은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지안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새벽에 도시락을 건넨 노인의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겨우 2시간을 잔 탓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오늘도 멈출 수 없었죠. 대학교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흔들리는 차 안에서 지아는 졸업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지안이 인사했습니다. 50대의 지도교수는 안경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논문을 넘기며 읽었어요. 지안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이 논문이 통과되어야 졸업이 가능했으니까요. 많이 좋아졌네. 그런데 지안아,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아, 요즘 면접 준비하느라 좀 바빴어요. 교수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취업이 정말 어렵지. 우리 제자들 보면 다들 고생이 많아. 힘내라. 연구실을 나온 지아는 곧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오후 2시에 있을 면접 스터디를 준비해야 했죠. 같은 과 친구들과 모여서 모의 면접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터디룸에 모인 5명의 친구들.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어요. 23의 나이에 미래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본인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친구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시간이었죠. 4시가 되자 스터디가 끝났습니다. 지아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야, 우리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자. 미안, 나 알바 가야 돼. 친구들의 아쉬운 눈빛을 뒤로하고 지아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대학가에서 편의점까지는 버스로 30분.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메일함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지만 또다시 불합격 통지였어요. 귀하의 역량은 충분하나 이번에는 더 읽을 필요도 없었죠. 이제는 실망도 하지 않았어요. 편의점에 도착한 지아는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저녁 시간대가 시작되면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밤 9시 잠깐의 휴식 시간에 지아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였어요. 지아나, 이번 달 월세 언제 줄 수 있니? 죄송해요, 아주머니. 다음 주에 알바비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근데 다음 달부터는 꼭 제때 줘야 해. 전화를 끊고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월세, 전기세, 핸드폰 요금. 머릿속으로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왔어요. 다음 달엔 괜찮을 거야. 얼른 취업하면. 혼잣말로 위로해봤지만 막막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점점 굵어졌죠. 빗소리가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편의점은 한산했습니다. 비 오는 밤엔 손님이 뜸했어요. 지아는 졸린 눈을 비비며 재고 정리를 했죠. 새벽 4시 지아는 편의점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비는 이제 폭우가 되어 거리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펼쳤지만 옆으로 치는 빗줄기에 바지가 금세 젖어들었죠. 피곤해 절은 몸을 이끌고 걷던 지아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맞은편 상가 건물 처마 밑에 누군가 웅크리고 서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실루엣은 낯이 익었습니다. 그 노인이었어요. 이틀 전 새벽에 도시락을 드렸던 바로 그분이었죠. 회색 코트는 빗물에 흠뻑 젖어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고 백발의 머리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처마 아래 좁은 공간에서 몸을 최대한 움츠린 채 떨고 있었어요. 마치 버려진 강아지처럼 초라해 보였죠. 지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 비를 맞으며 밤을 지새우다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거리를 헤매고 계신 걸까요? 그녀는 우산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빗소리가 워낙 커서인지 노인은 지안이 다가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르신, 지안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 텅 빈 눈빛은 여전했지만 오늘은 더욱 공허해 보였습니다. 아, 아가씨. 노인의 목소리는 추위에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지아는 우산을 노인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어깨가 비에 젖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감기 걸리세요. 노인은 멍한 눈으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혀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안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시간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 골목 끝에 있는 무인 카페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었죠. 어르신, 저기 무인 카페가 있어요. 따뜻한 자리에서 좀 쉬세요. 지아는 노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젖은 코트에서 축축한 감촉이 전해졌어요. 노인은 처음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지안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인 카페는 따뜻했어요. 문을 열자 히터에서 나오는 온기가 얼굴을 감쌌죠. 지아는 노인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노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젖은 코트를 벗으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지안이 조심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따뜻한 거 주문할게요. 키오스크 앞에 선 지안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통장엔 돈이 없었지만 현금으로 15,000원이 있었어요. 내일 교통비와 점심값으로 아껴둔 돈이었죠. 잠시 망설였지만 지아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진열대에 있던 샌드위치도 하나 골랐어요. 결제를 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5,000원 뿐이었죠. 커피를 들고 테이블로 돌아온 지아는 노인 앞에 컵을 놓았어요. 드세요. 따뜻해지실 거예요. 노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컵을 잡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지아는 컵을 노인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첫 모금을 마신 노인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따뜻한 커피가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노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아는 샌드위치를 노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배고프실 텐데.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샌드위치를 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지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노인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을 텐데 지금은 왜 이렇게 혼자 거리를 헤매고 계신 걸까요? 어르신, 집이 어디세요? 가족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선 것처럼요. 집이요? 잘 모르겠어요. 지아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기억을 잃으신 건 확실해 보였어요. 치매이신 걸까요? 아니면 충격적인 일을 겪으신 걸까요? 창밖으론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인 카페 안은 고요했어요. 커피 머신 소리와 빗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지아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반이 넘었어요. 몇 시간 뒤면 학교에 가야 했지만 노인을 이렇게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 계세요. 제가 우산 하나 더 사다 드릴게요. 지안이 일어서려 하자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소매를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지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별거 아니에요. 지안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카페 유리창엔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이 도시에서 새벽을 함께 보내는 두 사람. 한 명은 가난한 청춘이고 한 명은 기억을 잃은 노인이었습니다. 지아는 노인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안심이 되었죠. 이것이 일시적인 선의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인연의 시작일까요? 지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창밖의 비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안의 마음속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 진정한 관심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지안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무인 카페에서 헤어진 후 그 노인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또 비를 맞으며 어디선가 떨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이었어요.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노인의 코트는 여전히 축축해 보였습니다. 어제 그 빗속에서 얼마나 오래 서 있었던 걸까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노인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는 사람들, 뛰어노는 아이들, 산책하는 강아지들. 그 모든 것들이 노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안이 인사하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아가씨. 네, 어제 커피 드렸던 사람이에요.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안의 눈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아직도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축축한 코트가 문제였습니다. 지안은 노인의 코트를 만져봤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직 덜 마른 상태였습니다. 이런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정말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었죠. 어르신, 이러다 병 나세요. 잠시만 제가 집에 좀 다녀올게요. 괜찮아요. 나는. 노인이 손을 저었지만 지아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금방 올게요. 자신의 원룸까지는 지하철로 15분 거리. 집 근처 지하철역에 내리자 마자 지아는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두 칸씩 뛰어올라 현관문을 열었어요. 옷장을 열고 한참을 뒤졌습니다. 작년 겨울 부모님이 서울에 오셨을 때 두고 가신 아버지의 옷이 어딘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병원 검사를 받으러 오셨다가 하룻밤 묵고 가시면서 깜빡 잊고 두고 가신 겨울 점퍼와 스웨터였어요. 그리고 통이 넓은 바지도 하나 있었죠. 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점퍼와 회색 스웨터 그리고 바지를 찾아냈어요. 다행히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옷을 품에 안고 다시 공원으로 돌아갔어요. 노인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이 오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다시 왔구나. 그럼요. 제가 올게요 했잖아요. 지안은 가져온 옷을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셨을 때 두고 가신 옷이 있어서요. 입어보세요. 세탁은 제가 해드릴게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돌봐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일단 갈아입으세요. 화장실은 저쪽에 있어요. 노인이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지아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뿌듯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이런 기분이었나 싶었죠. 잠시 후 노인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옷이 조금 크긴 했지만 젖은 코트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따뜻해 보여서 다행이었죠. 딱 맞네요. 따뜻하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어제보다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자, 이제 빨래하러 가요. 여기 근처에 무인 빨래방이 있어요. 지아는 노인이 벗은 젖은 코트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따라왔어요. 무인 빨래방은 공원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여러 대의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지아는 노인을 의자에 앉히고 세탁기 앞으로 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투입구에 넣었어요. 세탁기에 코트를 넣고 세제를 붓자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오르며 더러워진 코트를 씻어내고 있었어요. 지아는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세탁이 끝날 때까지 약 40분. 그 시간 동안 둘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아내가 있었던 것 같아. 지안이 놀라 노인을 바라봤어요. 노인의 눈은 돌아가는 세탁기를 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훨씬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요? 응. 이렇게 빨래를 해주던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노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선명한 기억이라기보다는 흐릿한 잔상 같았죠.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웃는 얼굴이 참 예뻤어. 지안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분명 어디선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지안이 위로하듯 말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떠났어. 먼저 떠났어. 그 말에 지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그리고 그 기억마저 잃어가는 고통. 노인이 짊어진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보였어요. 세탁기가 멈췄습니다. 지아는 젖은 코트를 꺼내 건조기로 옮겼어요. 다시 동전을 넣고 기계를 돌렸죠. 건조기가 돌아가는 동안 노인은 계속 과거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가끔 무언가 떠오르는 듯 했다가도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지곤 했어요. 집이 큰 집이었던 것 같은데 정원이 있었나? 꽃이 많았던 것 같아. 단편적인 기억들이 조각조각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이어줄 실마리는 없었어요. 건조가 끝나자 지아는 따뜻해진 코트를 꺼냈습니다. 폭신하고 보송보송해진 코트를 노인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자, 이제 깨끗해졌어요. 따뜻할 거예요. 노인은 코트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었어요. 따뜻한 코트가 몸을 감싸자 노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빨래방을 나온 두 사람은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공원엔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은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그냥 어디든. 그 대답에 지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당장 자신도 월세를 내기 힘든 처지였으니까요.
그럼 조심하세요.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가세요. 지안이 돌아서려 하자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 이런 친절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지안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룸에 돌아온 지안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학교, 도서관, 그리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가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딸, 오늘도 수고했지? 엄마, 나 오늘 그 노인분께 아빠 옷을 드렸어. 지안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예전에 엄마 아빠 오셨을 때 두고 가셨더라고. 가족이 있으신 것 같은데 못 찾고 계신 건 아닐까? 그랬구나. 그런데 너는 괜찮아? 엄마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딸이 혼자서 고생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응,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나 꼭 취직해서 엄마랑 아빠 편하게 해줄게. 계속 면접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요. 그래, 우리 딸.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빠는 어때요? 오늘은 좀 나아지신 것 같아. 조금씩 걸으시기도 하고. 다행이네. 곧 나아질 거예요. 통화를 마친 지아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신, 그리고 기억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노인.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게 속에서도 따뜻함은 있었습니다. 노인을 도우며 느낀 뿌듯함,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그 노인의 희미한 기억들.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그리고 그 노인은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지아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옷을 입고 세탁소에서 나도 아내가 있었던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지아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했어요. 새벽 2시. 내일은 오전 10시에 학교에서 졸업 논문 최종 발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가족이 계실 거야. 지아는 혼잣말을 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지만 노인의 텅 빈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졸업 논문 발표를 마친 지아는 서둘러 학교를 나섰습니다. 가방을 메고 뛰다시피 걸어서 공원으로 향했어요. 혹시 노인이 어제 그 벤치에 앉아 계실까 싶어서였죠.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지안의 눈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벤치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옷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지안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르신, 지안이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지안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죠. 아가씨. 네, 저예요. 어제 옷 드렸던 사람이요. 지안은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초점 없는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 경찰서에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가족분들이 분명히 찾고 계실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경찰서라는 단어가 낯선 듯 했어요. 경찰서요? 네. 거기 가면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르신 가족분들이 찾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노인의 팔을 부축하며 일어섰어요. 다행히 공원에서 가까운 곳에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15분쯤 걸어서 파출소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안이 인사하자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이분이 기억을 잃으신 것 같아서요. 혹시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관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르겠어요. 경찰관은 지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 새벽에 처음 뵀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러셨어요. 집도 어딘지 모르시고 가족도 기억 못하시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확인했어요. 지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제발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기를 바랐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내에 들어온 노인 실종 신고는 없네요. 지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이분을 보호소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면 소? 노인이 그 단어를 천천히 따라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 단어가 무언가 두려운 것처럼요. 지아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그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지안이 경찰관을 말렸습니다. 보호소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분이 너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경찰관은 미안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요. 보호소에서 공고를 내고 기다려보는 수밖에는. 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했어요. 저 노인을 그냥 보호소로 보내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직접 찾아볼게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학생분이 어떻게 찾으시려고요? SNS에 올려볼게요. 요즘은 그렇게 해서 가족 찾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발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경찰관은 잠시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가족분들 찾아드릴게요. 파출소를 나온 두 사람은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공원엔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무인 카페에서 주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자리 잡아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노인을 무인 카페로 데려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죠. 지갑에 남은 돈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계세요.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마워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 앱을 열고 카메라 앨범을 확인했어요. 오늘 찍어둔 노인의 사진이 있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지아는 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게시글 작성 화면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죠. 며칠째 같은 분을 봅니다. 기억을 잃으신 것 같아요. 글을 쓰는 동안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의 텅 빈 눈빛이 떠올랐어요. 가족의 이름도 집이 어딘지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분의 모습이요.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꼭 연락 주세요. 지아는 계속해서 글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쯤엔 눈물로 화면이 흐려졌어요. 추운 겨울, 누군가의 가족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려다가 잠시 멈췄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막연한 방법으로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제발, 제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길.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게시글이 올라갔어요. 지아는 한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에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아직 댓글이나 연락은 없었죠. 당연했습니다. 올린 지 겨우 10분밖에 안 됐으니까요.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지아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피로가 밀려왔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지아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 딸 오늘 발표 잘했니?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아는 그제야 오늘이 졸업 논문 발표 날이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응, 잘했어. 목소리가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지아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노인과 경찰서에 갔던 것, 실종 신고가 없었던 것, 그리고 SNS에 글을 올렸다는 것까지요. 너 정말 착하다, 우리 딸.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내 건강도 챙겨야지. 알아, 엄마. 근데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 계속 아빠 생각이 나서.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아. 엄마도 내 마음 이해해. 근데 지아나, 세상엔 내가 다 도울 수 없는 일들도 많단다. 알아, 엄마. 근데 이분만큼은 꼭 도와드리고 싶어. 통화를 마친 지아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게시글에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응원의 댓글이었죠. 좋은 일 하시네요. 공유할게요. 저도 퍼갈게요. 꼭 가족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아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공유해주고 있었어요. 이 글이 퍼져나가면 혹시 노인의 가족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침대에 누운 지아는 핸드폰을 가슴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죠. 제발, 제발 가족분들이 이 글을 보셨으면.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기도를 올렸어요.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핸드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작았지만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불빛 같았어요. 지아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소식이 올까요? 누군가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올까요? 알 수 없는 미래였지만
지안의 마음속엔 작은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하성그룹 본가. 넓은 거실의 소파에 앉아있던 박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들렸어요. 또 안 받으시네. 은우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8시. 할아버지가 집을 나선 지 벌써 나흘째였어요. 바로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우의 아버지인 박진수 부회장과 어머니가 함께 내려오고 있었어요. 두 분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은우야, 할아버지한테 연락됐니? 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버지. 아직도 전화가 안 돼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혼자 묘소에 다녀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상하다 싶었어요. 보통은 우리 중 누군가랑 같이 가시는데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혼자 가시겠다고 하셔서 나이도 있으신데 왜 혼자 가시려는 건지 은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묘소 쪽으로 가볼게요. 혹시 근처 어디선가 머물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나도 같이 갈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여기서 혹시 할아버지 연락 오시면 바로 받으셔야죠. 아버지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모습이 지쳐 보였어요. 요즘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기운이 없으셔. 그러게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어요. 그 충격이 할아버지께 너무 컸던 거죠. 은우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할아버지는 은우에게 단순한 할아버지 이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은우를 각별히 아껴주셨고 회사 일도 직접 가르쳐 주셨죠. 할아버지, 어디 계신 거예요? 은우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할아버지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자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일단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움직이자. 은우야, 너도 일찍 자. 네, 아버지. 하지만 은우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서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새벽까지 뒤척이던 은우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동이 트고 있었죠. 은우는 무심코 SNS를 열었어요. 피드를 내리다가 어떤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죠. 며칠째 같은 분을 봅니다. 기억을 잃으신 것 같아요. 은우는 무심코 그 글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지? 사진 속의 노인. 검은색 점퍼를 입고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그 모습. 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잖아. 은우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부모님이 깜짝 놀라 나오셨어요. 왜 그러니, 은우야? 할아버지 찾았어요. 은우는 숨을 헐떡이며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안이 올린 게시글이 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핸드폰을 받아들고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이게 아버지시잖아. 어머니도 옆에서 화면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 정말
정말 아버님이세요. 은우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연락해야 해요. 이 글 올린 사람한테도 연락하고.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아버지를 찾고 있는데요. 전화를 거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있었죠. 은우는 다시 핸드폰을 들고 게시글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기억을 잃으신 것 같아요. 그 문장이 은우의 가슴을 찔렀어요. 할아버지가 기억을 잃으셨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꼭 연락 주세요. 은우는 게시글 작성자의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이지안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프로필 사진은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이 사람이 할아버지를 돌봐주신 건가? 은우는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공유도 많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아버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확인 중이래. 이 글 올린 사람한테 연락한다고. 제가 직접 메시지 보낼게요. 은우는 재빨리 지안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속 어르신이 저희 할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낸 은우는 답장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새벽 5시가 넘은 시각이라 바로 답장이 오지는 않았죠. 거실의 분위기는 긴박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기억을 잃으셨다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우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정정하셨고 기억력도 좋으셨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때 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경찰서였어요. 여보세요. 아버지가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학생한테 연락했대. 지금 경찰서로 오래. 은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피곤해 보였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경찰서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운전을 하는 은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곧 뵐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할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왜 연락을 안 하셨냐고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무사하신지였습니다. 기억을 잃으셨다는 그 말이 계속 은우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경찰서가 보였습니다. 차가 주차장에 들어서자 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곧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죠.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 경찰서 입구로 향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기억을 잃으셨는지, 그리고 이 며칠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 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문을 열었어요. 아침 7시 지아는 경찰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노인이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새벽에 경찰서에서 온 연락을 보고 아침 일찍 함께 이곳에 온 거였죠. 어르신, 곧 가족분들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자신을 찾아온다는 가족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지아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 느껴졌어요.
지안의 가슴도 두근거렸죠. 과연 어떤 가족분들이 오실까요? 노인은 어떤 삶을 사셨던 걸까요?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50대로 보이는 부부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이 가빠 보였어요. 젊은 남성의 시선이 노인에게 고정됐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할아버지,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노인의 몸이 굳었어요. 할아버지, 젊은 남성이 노인에게 달려왔습니다.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노인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무언가 떠오르는 듯 했지만 확실하지 않은 표정이었죠. 오. 노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노인의 눈에 초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은우야. 이번엔 더 확실한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은우의 얼굴을 만졌죠. 우리, 은우, 맞지? 네, 할아버지. 저예요. 은우예요. 은우는 흐느끼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부부도 다가왔어요. 50대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서히 기억이 돌아온 하성그룹 회장 박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자 눈이 커졌어요. 진수야. 너. 네, 아버지. 저예요. 아들이라 불린 남성이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정호의 눈에서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자 은우, 아들 진수, 그리고 며느리. 하나씩 얼굴이 선명해졌죠. 지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순간은 가족끼리만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경찰관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쪽 상담실로 가시죠. 거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가족들은 정호를 부축해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안도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함께 들어갔어요. 증인으로서 경위를 설명해야 했거든요. 상담실 소파에 앉은 정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었어요. 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연락이 안 됐어요?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묘소에. 당신 묘소에 가려고 했어. 그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은 2달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뜻하는 거였죠. 정호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달 전 병원 진료실. 의사는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었죠.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정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달. 이제 자신의 기억마저 떠나가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평생 일궈온 하성그룹, 사랑하는 가족들,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희미해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며칠 후, 집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시는 게 어떨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호에게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만 끄덕였죠. 아들 부부는 정호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지만 정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평생 이룬 회사도
이제 놓아야 하는 걸까요? 자신의 인생이 막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오기로요. 며칠간 마음을 정리하고 오겠네.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나 혼자 다녀오마.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정호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정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의 묘소가 있는 시골로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시골은 그룹이 소유한 땅이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 아내를 모셨었죠. 새벽 공기는 매서웠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바람까지 차가웠어요. 정호는 코트깃을 세우며 기차역으로 걸어갔죠. 기차역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추운 실외에서 따뜻한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급격한 온도 변화가 몸을 덮쳤죠. 정호는 비틀거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누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역사 입구 근처 벤치에 겨우 몸을 기댔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정호는 누군가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갑도 빠져나갔어요. 정호는 손을 뻗으려 했지만 힘이 하나도 없었죠. 소매치기는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정호가 완전히 정신을 차린 건 그로부터 한참 후였어요. 역사밖이었습니다. 누군가 쓰러진 정호를 밖으로 옮긴 모양이었죠. 정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호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가 어딘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려고 했지?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집도, 가족도, 방금 전까지의 모든 기억이 하얗게 지워진 것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정호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거리를 헤맸죠.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지하철역 벤치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호는 그 여성을 올려다봤어요. 이거 드세요. 여성이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이거 조금 지난 거지만 냉장돼 있어서 괜찮아요. 저도 먹으려던 거예요. 그 순간 정호는 느꼈습니다. 이 차가운 세상에도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 다음 날 다시 그 여성을 만났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어요. 여성은 정호를 무인 카페로 데려가 주었죠. 또 그 다음 날 여성은 따뜻한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빨래까지 해주었어요. 상담실에서 정호는 그 모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안을 바라봤어요. 이 아가씨가 나를 살려줬어.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차역에서 쓰러졌어. 그리고 소매치기를 당했지. 다음 날부터 이 아가씨를 만났고 지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진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치매라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안을 바라봤어요. 추운 겨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이 아가씨만이 나를 사람으로 봐줬어. 정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네.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하시고 병원 검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매 관리도 다시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은 정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은우가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죠. 정호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나서며 정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안이 조용히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가씨, 정말 고맙네. 지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가족분들이랑 행복하세요.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가족들은 정호를 모시고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지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잘됐다. 정말 잘됐어.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할아버지를 차에 태운 후 은우가 지안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안은 놀라서 멈춰 섰어요. 저기, 은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꼭 살해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지아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남을 돌봐주시는 분이. 은우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지안의 맑은 눈빛을 보자 할 말을 잃었어요. 지안은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족분들 만나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게 제가 바랐던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지안은 돌아섰습니다. 경찰서 입구를 지나 거리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죠. 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지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묘한 감정이 가슴속에 일었어요. 저 사람, 대체 뭐지? 요즘 세상에 저렇게 순수하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대가도 바라지 않고 감사 인사도 사양하고. 은우는 지금껏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우야, 빨리 와. 차 안에서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은우는 고개를 돌려 차로 향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죠. 지안의 모습은 이미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우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SNS에서 본 이지안이라는 이름만 기억날 뿐이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지안을 생각했어요. 한편 경찰서를 벗어난 지안은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지안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아? 엄마 나야. 일 다 끝났니? 무슨 일이야? 지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할아버지 가족 찾았어. 정말? 어머, 잘됐다. 우리 딸 수고 많았네.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응. 손자분이 SNS 보고 연락 주셨대.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만났어. 그래. 가족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니? 우리 딸 덕분에. 아니야, 엄마. 나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지아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 나 오늘 하성그룹 채용 공고 봤어. 신입사원 뽑는데. 하성그룹?
거기 큰 회사 아니니? 응. 이번엔 꼭 붙고 싶어. 지원해 볼게. 그래, 우리 딸.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엄마가 매일 기도할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이 취업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죠. 통화를 마친 지아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어 초록불이 켜졌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지안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죠.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요한 평화가 지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새벽 편의점 앞에서 만난 노인, 비 오는 날 무인 카페, 아버지의 옷을 건네던 순간, SNS에 글을 올리던 밤, 그리고 오늘 아침 경찰서에서의 재회.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죠.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지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죠. 오늘은 학교에 가서 졸업 준비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편의점 알바가 있었어요. 여전히 바쁜 일상이었죠. 하지만 지안의 마음속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성그룹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쓸 거예요. 이번엔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았죠.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한 지안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익숙한 지하철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2분 후에 열차가 도착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지아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이곳 지상에서 노인을 처음 만났었죠. 그때 그 벤치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가족분들이랑 행복하게 사시길. 지아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열차에 올라탔죠. 창가 자리에 앉은 지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어 자신이 올렸던 게시글을 확인했어요. 댓글들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걱정과 응원의 메시지였어요. 지아는 하나하나 댓글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추가로 올렸어요. 가족분들을 찾으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언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아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는 것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이런 거였어요. 거창한 일이 아니었죠. 그저 눈앞에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지안의 마음속엔 따뜻한 기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열차는 계속 달렸고 지안은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안은 원룸 침대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성그룹 채용 홈페이지였죠. 마우스를 움직여 지원서 제출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지아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벌써 몇 번째 지원인지 세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사흘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아는 편의점에서 알바 중이었어요.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했죠. 하성그룹 인사팀입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최종 면접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합격이라니. 최종 면접까지 왔다니. 정말? 지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분명히 합격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날 밤 지아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하성그룹 최종 면접 봐요. 정말? 어머, 우리 딸. 축하해.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면접은 언제야? 이틀 후 오전 10시요. 그럼 정장 있어? 구두는? 지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장이라곤 엄마가 예전에 입으시던 걸 물려받은 게 전부였어요. 구두도 오래돼서 굽이 조금 달아 있었죠. 응, 있어. 걱정 마요. 그래도 새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엄마가 돈 좀 보낼게. 아니야, 엄마. 괜찮아요. 있는 걸로 충분해요. 지아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면접 전날 밤 지아는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어요.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엄마가 10년 전쯤 입으시던 거였죠. 다림질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름을 펴냈어요. 구두도 깨끗이 닦았죠. 낡았지만 최선을 다해 관리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입어봤어요. 조금 헐렁했지만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지아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지아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6시였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지아는 손잡이를 꼭 잡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균형을 잡았죠. 긴장하지 마. 침착하게 대답하면 돼. 지아는 속으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예상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어요. 1시간 후 하성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와,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로비가 웅장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높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지아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었죠.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저기 면접 보러 왔는데요. 신입사원 면접이세요? 이름 말씀해 주세요. 이지안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확인됐습니다. 15층 면접실로 올라가시면 돼요.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른 면접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신입사원 면접이라는 안내판이 보였어요. 신입사원 면접은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 직원이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지아는 따라 걸었어요. 대기실에 들어섰습니다. 의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이미 몇 명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안도 빈자리에 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었어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리며 면접실로 들어갔어요. 나올 때마다 표정이 제각각이었죠. 어떤 사람은 밝게 웃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지안님,
드디어 지안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복도를 걸었습니다. 면접실 문 앞에 섰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지안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죠. 면접실은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 앞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지안은 문을 닫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 하얀 머리에 정장을 입은 그 노인. 지안은 입을 벌린 채 그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정우도 지안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가씨? 정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지안은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르신? 지안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저분이 여기 왜 계신 거죠? 면접관이라니? 옆에 앉아있던 다른 면접관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아시는 분이신가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그렇네. 이 친구, 특별한 인재지. 지아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저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셨어요? 정우가 손짓했습니다. 앉게. 네. 지아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 앞까지 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앉았죠. 면접관 중 한 명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지안 지원자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전부 날아가 버렸죠.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저는 이지안입니다. 2월에 대학교를 졸업 예정이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지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면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지안은 최선을 다해 대답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죠.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지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정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면접이 끝났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정우가 말했습니다. 이런 인재는 놓치면 안 되지. 지아는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정우가 따뜻하게 웃고 있었죠. 수고했네. 지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지아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회장님이셨어. 할아버지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지하철역에서 만났던 그분이, 도시락을 드렸던 그분이, 빨래를 해드렸던 그분이 대기업 회장님이셨다니. 지아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운명이란 게 정말 있나 봐. 지아는 작게 미소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주일 후 지안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하성그룹 신입사원으로 선발되셨습니다. 지안은 문자를 보고 또 보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지안은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안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붙었어. 하성그룹에 합격했어. 정말? 어머, 우리 딸. 정말 축하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인이 되는 거야.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1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수없이 받았던 불합격 통지, 밤샘 아르바이트, 월세 걱정.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거였죠. 엄마, 이제 나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 그래, 우리 딸. 정말 잘했어. 고생 많았어. 2월 말, 지아는 하성그룹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수로 들어온 동기들이 20명쯤 되었어요. 모두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죠. 교육이 끝나고 배치 발표가 났습니다. 지아는 전략기획실에 배정됐어요. 전략기획실? 거기 엘리트들만 모인다던데. 동기 중 하나가 부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어리둥절했어요. 첫 출근 날, 지아는 전략기획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 책상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신입사원 이지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안이 인사하자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박은우 과장입니다. 은우였습니다. 지아는 눈이 커졌어요. 아, 안녕하세요. 은우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안 사원.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어요. 지안은 은우가 회장님의 손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은우도 지안이 할아버지를 구해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저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업무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지안이 혼자 야근을 하고 있는데 은우가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일하세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은우는 지안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으며 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 구해주셔서.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은우가 되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지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 할아버지였다면 누군가 저를 도와주길 바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안을 바라볼 뿐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어요. 지안은 점점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은우는 지안을 꼼꼼히 가르쳐 주었죠. 어느 날 팀회식 자리에서 선배 하나가 물었습니다. 은우 과장님, 결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은우는 잠시 지안을 보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좋은 사람 있으면. 그날 밤 회식이 끝나고 지안과 은우는 함께 걸었습니다. 회사 근처 공원이었어요. 지안 씨, 은우가 멈춰 섰습니다. 지안도 걸음을 멈췄어요. 네. 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안 씨가 좋습니다. 지안의 눈이 커졌어요. 은우는 계속 말했죠. 처음 할아버지를 찾았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지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아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어요. 은우와의 관계도 깊어졌죠. 두 사람은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서로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주말 은우가 지안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한번 오실래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세요. 지안은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성그룹 본가는 웅장했어요. 지안은 긴장한 채 은우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죠. 정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우리 은인이 왔구나.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안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동안 잘 지냈나?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우리 은우가 회사에서 잘 챙겨주던가? 정우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식사가 끝나고 정우가 지안을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은우 녀석이 자네를 많이 좋아하더구만. 지안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은우 씨를 좋아합니다. 정우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은 인연이야. 자네 같은 마음 따뜻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면 더할 나위 없지. 그로부터 6개월 후 은우는 지안의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시골집은 소박했어요. 은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우라고 합니다. 지안의 아버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은우를 맞았어요. 어서 오게.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어머니는 은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네. 식사 자리에서 은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안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안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딸이 고생이 많았네. 잘 부탁하네. 이듬해 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지아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은우는 턱시도 차림이었죠. 정우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들 부부가 함께였어요. 지안의 부모님도 자리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닦고 있었죠.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지안이 아버지의 팔에 기대어 걸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버질로드를 걷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난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편의점 알바, 불합격 통지, 새벽 지하철역에서 만난 할아버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은우는 지안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평생 함께하겠다는 서약을 받겠습니다. 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피로 연장해서 정우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작년 겨울 기억을 잃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저를 구해줬죠.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오늘의 신부입니다. 지안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정우는 지안을 바라봤어요. 세상이 차갑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그리고 그걸 저 아이가 알려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안은 눈물을 닦으며 정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해 가을 정우는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임원회의실에서 정우가 말했어요. 박진수 부회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많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
정우는 은우를 바라봤습니다. 박은우 과장도 박진수 부회장을 잘 보자 하거라. 네, 회장님. 정우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묘소가 있는 그곳으로요. 이제 당신 곁에 가서 조용히 지내고 싶네. 정우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골집은 작았지만 평화로웠어요. 정우는 아침이면 묘소를 찾아가 아내에게 말을 걸었죠. 당신, 나 이제 여기 왔소. 이제 매일 당신 보러 올 수 있겠소. 주말이 되면 은우와 지안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님, 지안이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음식이 가득 담긴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어서 오너라. 멀었을 텐데. 정우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주말 산책을 하다가 정우가 말했습니다. 은우야, 지안아.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이 대답했어요. 정우는 묘소를 바라보며 말했죠.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당신을 만났고 좋은 자식과 손자를 뒀고.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안이를 만났지.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자네가 나타나 구해줬어. 지안은 정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할아버님께 감사드려야 해요. 할아버님 덕분에 은우 씨를 만났고 이렇게 행복해졌으니까요. 정우는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자네가 알려줬어. 사람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빛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죠. 그날 밤 지아는 핸드폰을 꺼내 예전 SNS 게시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글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지아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읽었죠. 세상이 아직 살만하네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합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은우가 다가와 지안의 어깨를 감쌌죠. 뭐 봐? 예전 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만난 거? 네. 은우는 지안을 꼭 안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지안도 은우를 안았어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시골집에서도 정우는 같은 별을 보고 있었어요. 당신 보고 있소? 우리 은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소. 마음 따뜻한 사람을.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새벽 지하철역에서 시작된 작은 선의. 그것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고, 한 가족을 되찾게 했고,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때로 차갑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함은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